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의 멘탈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3일밖에 남지 않은 테슬라의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죠. 수요일 장이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6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내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은 모두 기존의 테슬라가 IR에서 직접 공시한 오피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3분기 수치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은 저나 시장의 컨센서스에 근거한 가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종 숫자들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는 논갭 EPS로 0.44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것은 약간의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3분기에는 수치가 많이 올라서 컨센서스는 논갭 기준으로 0.56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각 언론사별로 조금씩 얘기가 달라요. 어떤 데는 0.59달러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0.53달러라고도 하는데 그냥 저는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0.56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계산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예상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분기, 2분기는 실적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3분기는 저의 예상치입니다. 저는 이거 이상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를 수학이 아니라 문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투자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간단한 계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정확함에 대한 집착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을 늘어놓고 계산을 해봐야 그 항목들이 어차피 다 예측치잖아요. 하나하나의 항목이 틀어지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엉뚱한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려 가능한 모든 항목들을 다 가져와서 계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보다 별로 정확하지 않다. 그냥 기존의 실적들의 평균에 근거하여, 그리고 현재 그 기업에 대해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들, 그러니까 즉 스토리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항목만 고려해서 계산한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다. 그리고 애시당초 그렇게까지 정확한 수치는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1분기에 88,400대 차량을 인도를 했고 2분기에는 약간 늘어서 9650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아주 컸죠. 그리고 3분기에는 139,300대를 인도를 했고요. 1, 2분기의 인도량 대비 매출은 약 6.7% 정도입니다. 저는 3분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평균에서 0.5% 정도를 빼서 인도량 대비 매출을 6.21%로 잡았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은 86억 5,700만 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륙별로 그리고 각 나라별 또 각 모델별로 마진율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부들도 있고 구독 서비스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마진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인도량으로 매출을 추측하는 게 과연 정확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정확함에 대한 집착의 오류, 그러니까 각 나라별, 각 모델별 마진율이 모두 다르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게 또 매달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항목을 다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더 정확하지 않다. 그냥 평균에 근거하여 그리고 비율에 근거하여 계산한 게 저는 오히려 더 심플하면서도 결코 정확성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 뿐입니다. 매출 대비 총이익은 1분기, 2분기 평균이 20.8%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또 1% 정도를 보수적으로 빼서 총이익 예상은
17억 1,400만 달러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1, 2분기 평균적으로 9억 달러대 중반 정도를 지출했는데 저는 여기서 직전 5분기의 평균에 10% 정도 더 추가를 해서 10억 8,700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은 약 6억 2,700만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여기에 기타 지출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규제 크레딧에 의한 이익을 추가를 하면은 경상이익이 나오는데요. 환경규제 크레딧은 1분기에는 3억 5,400만 달러였고 2분기에는 4억 2,800만 달러였는데 이번 3분기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아서 보수적으로 저는 3억 달러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경상이익은 3억 4,100만 달러. 여기에 소득세와 전환이자들을 제외하고 난 우리가 이제 장부상 이익이라고 하는 갭 순이익이 2억 9,300만 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갭과 논갭이 나오는데 갭이란 거는 미국의 이제 회계 기준에 맞춘 장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지출을 다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톡 옵션이라든지 일회성 지출들도 모두 다 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회사의 정말 회계상, 장부상 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농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이제 스톡 옵션이나 일회성 지출들은 그 회사의 진정한 실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지출해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농갭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갭상 이익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요. 성장주, 기술주라고 하는 애들은 워낙 이런 지출들이 많기 때문에 농갭이 오히려 더 회사의 진정한 실적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이다라고 해서 농갭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갭을 보면 되고 나는 좀 더 회사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본다 하시는 분은 농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스톡 옵션이나 일회성 비용 등을 이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더해주면은 논갭상 순이익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7억 6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흔히 말하는 주당 순이익 EPS가 나오는 거죠. 발행 주식 수는 1분기, 2분기는 이제 테슬라가 직접 공시한 IR에 근거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3분기는 지금 유상증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사이트마다 전부 다 이 숫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보다도 적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예측한 발행 주식수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발행 주식수로 나눌 경우 갭 EPS는 0.27달러 그리고 농갭 EPS는 0.7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월가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논갭 기준으로 0.56달러라고 했죠. 근데 저는 0.7달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 대비해서는 약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은 주식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사야겠네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신이 있는 주식은 그냥 무조건 돈 있을 때 산다. 이게 제 기본적인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돈이 생겼다. 그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테슬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럼 그런 투자자들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트위터죠.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주의 월요일에 이때도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10%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주의 월요일에도 이때도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9.5%가 올라서 앞에 두 분기 모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주 월요일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 발표가 있었던 다음 날은요. 1분기의 경우에는 2.3%가 빠졌고 2분기의 경우에는 무려 5%나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는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놓고 보면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월요일에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로 그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다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실적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주가가 밀려서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2분기를 볼까요?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에는 역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화요일, 수요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다가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초가는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쫙 밀렸고 그 다음날까지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역시 2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했죠. 이때는 이제 주식 분할 뉴스가 원동력이 되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3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며칠 앞으로 다가온 3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차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과거는 미래를 알려주지 못한다. 차트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절대로 차트를 보고 미래를 함부로 예측해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2분기 때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3분기도 1, 2분기랑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3분기는 1, 2분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절대 미래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앞선 분기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주가는 440불에서 460달러 정도의 이 매물벽, 고점대라 그러죠. 여기에 저항선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시 한번 이 저항선에 가로막혀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수요일 장이 끝나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저의 예측대로라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어닝 서프라이즈 할 것인데 그러면 목요일날 시초가에 다시 호실적에 대한 반응으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앞선 1, 2분기에도 장중에 전부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 발표 다음 날을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또다시 이 460 정도의 저항선에 막혀서 하락을 하면서 목요일 장을 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 날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주가가 다시 밀려서 이 저항선 밑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2, 3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꾀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차트에 근거한 확률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다 하면은 이런 흐름을 참고를 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차트에 의한 분석은 결코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예언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 있을 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실적 발표 전이던 후던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4분기에 대한 테슬라의 예측이 어떻게 되냐. 현재 2020년에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4분기에 이 판매량 목표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높였거나 이러면 긍정적인데, 만약 50만 대 판매를 어렵다고 본다 라고 기대치를 낮췄다면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3분기 실적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4분기에 대한 테슬라의 예상, 컨센서스를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바로 직전이나 이후에도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해당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